안녕하세요. 증시 상황 좀 보고 그다음에 뭐 뉴스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5월 달 들어서 변곡점을 좀 기대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한 2,550 정도 거기서 반등이 나왔다 다시 이제 한 2,570 정도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뭐 널뛰시 합니다, 지금. 뭐 4, 50포인트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환율도 뭐 하루에 뭐 10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지금 신용융자가 지금 담보 부족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한 8천억 정도가 줄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줄 거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정화되면 더 이상 줄지는 않겠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상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 모양을 제대로 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4월 말 해서 여기서 지금 이 상승 장악형으로 해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 확인형이 나왔고 그래서 뭐 좀 반등 나왔다 조정받고 또 매수 사인이 떨어져서 파라볼릭 매수 사인이 떨어져서 21선을 뚫었죠. 뚫었다가 다시 20선에 닫고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매수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그럼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봤던 게 이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망치형이 나왔죠. 여기 똑같죠. 중국도 망치형이 주봉상으로요. 망치형이 나왔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양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중국은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망치형이 나왔죠.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좀 조정을 받고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밀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또 다시 또 망치형이 나와서 저점은 살짝 높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이니까 이거는 뭐 100%뭐 이런 100%는 없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또 매도 사인도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1번이고 3번 번호가 높을수록 강도가 더 센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봉은 뭐 이 정도 멈춰 있는 거니까 외국인이 뭐 꾸준히 사지는 않지만 하여튼 금요일 날 그렇게 좀 많이 올랐던 거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뭐 한 2천억 샀고요. 코스닥은 1,100억, 선물을 거의 1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보면 이제 샀다 팔았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하루에 뭐 3천억, 5천억씩 계속 팔기만 하다가 중순서부터는 샀다 팔았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팔더라도 1,000억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좀 줄은 거죠. 거기다가 연기금을 한번 볼까요? 그쵸? 연기금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는 음, 뭐 이거는 뭐 4월 달부터 좀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4월 중순 이후로 그 코스피로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20선 닫고 무너졌는데 다시 이제 지금 21선에 닿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 이걸 세게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상승 뭐 모양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기아 같은 게 이제 먼저 바닥을 짚고 이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때 꾸준히 샀었죠, 기아를. 그래서 올랐다가 여기 21선이 쉽게 무너지면서 매도 사인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저는 기아 있던 거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금요일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죠, 모양이. 근데 이게 현대차도 무너졌다 다시 20선 뭐 현대차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바닥에서. 근데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컸단 말입니다. 바닥을 먼저 찍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기아랑 같이 21선 무너지면서 매도 사인이 똑같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글로비스는 팔지를 않았어요. 글로비스는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모양은 그러더라도 좀 쉬었다 다시 좀 갈 수 있지 않나. 자기들 파킹 시켜놓은 것도 있고 물량이. 그러니까 이때죠. 이게 370만 주. 뭐 자기들은 뭐 투자라고 보지만 제가 파킹 시킨 것 같은데 이 370만 주가 17만 3천 원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꾸준히 올라서 이제 20만 6천 원인데 이걸로 끝날 저는 게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글로비스는 실적과 모든 거를 감안해서 여기서 지금 예? 자금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뭐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저는 의외의 시세가 좀 글로비스에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판된 거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샀거든요. 이때 이제 매수사이 나왔는데 올랐다가 이제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 21선에서 그 빠질 때였죠. 미국 시장도 빠지고 그래서 불안한데 하여튼 21선 지키면서 그때가 아침 동시효과가 거의 저점이었고 반등을 하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였으나 그래서 21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길래 기아는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또 금요일날 반등은 나왔지만 이 선 뚫지는 못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모양이 더 나은 거 아닌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쵸.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21선 닫고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기아는 이 뭐 워낙 실적이 지금 바탕이 되니까 또 신차 전기차도 지금 뭐 수출이다 환율이다 다 우호적이죠. 반도체 그것만 좀 풀리면은 뭐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다시 살 기회가 있으면 사되 하여튼 외국인이 꾸준히 사서 이렇게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온 거죠. 세게는 아니어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대형주가 외국인 안 사서 어떻게 오르겠어요? 기관이나 둘 중에 하나 사야지 오르는 거지. 현대차는 그렇게 산 모습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기아를 샀지 글로비스하고 그다가 이제 뭐 금요일 날은 외국인하고 기관을 같이 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삼성전자도 한번 보죠. 샀다 보니 일방적으로 팔기만 하다가 이제 샀다 팔았다가 나오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샀다 팔았다가 나오는데 연기금은 조금 근래 와서 좀 산 편이고 이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쵸. 연기금이 하이닉스를 좀 더 산 모습이죠. 기관도 조금 더 산 모습이고 삼성전자에 대비해서는 그리고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 하되 강도는 확연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줄었다. 외국인이 파는 강도가. 그래서 아마 저는 그쪽으로 교체 매매 한 게, 뭐 이제 지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저 혼자의 그거니까 뭐 각자 그런 판단하시고 뭐 해야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중소형주는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주 근래에 조금 사고 팔았다는 거는 뭐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스인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서 뭐 그건 각자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지금 매매는 한두 번 했는데 저번 주에 뭐 뉴스는 당연히 그 미국 대통령 방한인데 그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방문을 했죠. 그래서 뭐 뉴스 보면 뭐 기사들이 아직은 빨아주라고 정신이 없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서 그런 면은 좋으나 조금 좀 양날의 검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 기자들이야 빨아주라고 정신이 없을 테고 언론들이야. 그러니까 첨단 그 산업은 미국에서 갖고 있으면서 설계를 해서 일본의 그 장점인 그 소부장을 제공을 하고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해서 이 공동체를 반도체 공동체를 뭐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어느 순간이 돼서 이 카드를 써서 중국을 압박을 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나노 이하는 지금 대만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지금 3나노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멀었죠 지금 이거 중국 글쎄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 중장기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거 합의는 좀 그러네. 하여튼 지들끼리 좀 쇼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거 난리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시대로 들어가는데 미국과 중국이 단절이 돼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뭐 러시아 뭐 이래서 지금 자원 뭐 이러는데 중국까지 만약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야 이거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건드린 건 없잖아요. 러시아야 뭐 지들이 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다 치만 이건 그냥 기초 통화를 유지하고 패권 전쟁에 그거 하기 위해서 미국이 잠깐만 건드는 건데 한쪽으로 너무 몰아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쿼드 얘기 안 나오나? 나올 텐데 현 시점에서 미국이 쿼드에 한국에 그거는 예?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지금 중국하고 바로 그거는 마지막 뭐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다 둘이 만나 시진핑하고 둘이 만나서 악수하면 괜히 옆에서 설쳤던 애들만 족밥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이치가. 예? 하다못해 조폭들도 그러는데. 그잖아요. 선봉대장에서 너무 칼바지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 뭐 단독 회담 없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넓은 공감대. 이거 도땅 얘기야, 도땅 얘기. 예? 가치 동맹 행동으로 옮긴다. 한중 관계 관리는 과제. 한중 관계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아휴. 저번 주 뉴스 이거 보면 뭐 개구리 소년 이거 가지고 담당 경찰하고 어떤 뭐 기자가 뭐 책을 내면서 뭐 예? 그냥 자연사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참 그 기가 막히다. 예? 아니 법의학자다 보다 해서 이게 지금 범인을 잡거나 하진 못했으나 타살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경찰은 그때 그렇게 숨기려고 그랬죠. 뭐 저체온증 어쩌고 하면서 과학적 근거라고 되는 게 아무 그 쓸데없는 아니 뭐 화성 연체 그것도 왜 자연사라고 그러지 말같이 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여기에 관련된 유가족이나 다 이렇게 그 얼마나 그거 하는데 그런 대목 잡는 범인을 못 잡은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도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뭐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다 추론이죠. 저도 그냥 추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목격자가 보고 여기서 이제 그 사망 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개구리 소년 뭐 도롱뇽 알 저는 서울 촌놈이어서 모르겠는데 그거 잡아서 뭐 어떻게 하나요? 그거 이 어린 친구들이 남자애들이잖아요. 2, 3, 4, 5, 6학년 어떻게 공교롭게 다 한 1년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저희 어렸을 때 한강 가서 뭐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뭐 한강 가서 뭘 주워오고 뭐 하고 해서 그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그 소영웅주의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탄피라도 하나 뭐 준다든가 뭐 그때 하여튼 고무 같은 거 많이 주워왔었는데 여기 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 이 표는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20m 내에선 그러진 모르지만 탄도 탄피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10여 자이지만 제가 기사들 보기엔 100몇 발인데 예, 이 아웃바운드를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유골이 발견된 현장에서 실탄과 탄도 뭐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여기를 간 거죠. 사격장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숨기려고 든 겁니다. 개구리 소년이라고. 그걸 해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 팔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자랑용으로 예? 남자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도와 탄피가 같이 발견됐다는 거는 총을 쏜 지점과 총알이 도착한 지점을 다 얘들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총을 발사한 지점에 탄피가 있는 거고 총알이 날아가서 박힌 데가 예? 탄두가 있는 거지. 자연사라는 거는 뭐 그 유골에 나온 그 상처 부위나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 시신들 위에다 큰 돌을 얹어놨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가 그랬다. 정신병자가 그러고 돌을 얹어놓고 그렇게 했을까? 거기다 시신을 옮겨놓고 아무 연고나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면 되죠. 어떤 미친놈이라고 치면. 근데 계곡이 안 발견되는 데에다가 갖다 놓고서 돌을 얹었다. 그러면 여기랑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류의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저체온 산다는 거는 두개골에 나타난 상처로 봐서도 아니고 날다람쥐 같은데 여기 얼음보다 얘네들은 낫죠. 여긴 자기들 놀이터인데. 예? 그러면 그때는 지방선거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교가 그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사기층 옆에 있으니까. 그때 분명히 기억나는 게 그게 기억납니다. 우리 장교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이날 사격 훈련이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 없다고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있었죠. 미군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로 여기 사실 하나 더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미군 사용하는 거. 그때 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평일이잖아요. 미군이 와서 사격을 한 적은 없냐 그날. 그랬더니 그 장교가 확인한 바 없다고 그럽니다. 그걸 왜 확인 안 해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되돌아가서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국군으로 보자면 뭐 10만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 말대로 뭐 군부대가 있으니까 무슨 뭐 간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만약 군인이 관계됐다면 우리나라 군인보다는 미군이 관계되기가 쉽겠죠. 이날 한국군도 투표하는 날이니까. 그 당시 때는 사전투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고의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도 이날은 쉬는 날, 학교가 쉬는 날이면 쉬는 날로 알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쉬는 날이니까 이거 주스러 갔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었거나 어른들이 물어보면 이거 주스러 가요. 그러면 누가 가라 그럽니까? 큰일 나지. 못 가게 하지. 그러면 핑계는 뭘 주스러 간다고 하지만 깡통을 왜 들고 갑니까? 탄하라고 탄 피는데 깡통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고일 수가 있죠. 사고. 오인 사고. 멀리서 보면 무슨 뭐 노루 내지는 뭐 멧돼지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서울에서도 사건 났었잖아요. 택시 기사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공기총으로 쏜 거 아닙니까? 야생동물인 줄 알고. 그렇지 않고서는 몇십 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지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아니면은 그때 화성 그런 사건처럼 뭐 감옥에 가 있다든가. 왜냐면 이 정도 잔인하게 군인이어도 근데 참 좀 이상한 거는 그렇게 머리를 집중한 거는 키가 작으니까 그랬죠. 작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또 생각은 저도 듭니다. 군인이라 하면. 예? 그러니까 누구 말로는 뭐 이게 다 추론이니까. 근데 하여튼 추론의 출발점은 도롱뇽이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출발점은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사격장. 꼭 사격장에 군인들이 안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걸 애들은 목적이 그거 하에서 가다가 거기서 뭘 습득을 했거나 해서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탄알 얘기는 안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애들이 이 탄알 주워 간다고 증언한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싹 기사에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실종으로 가고 누가 뭐 납치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딴 데로 시선이 돌려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냥꾼이 오바를 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좀 그러네. 하여튼 아직까지 안 밝혀진 거 보면 그러나 이걸 담당했던 뭐 형사나 뭐 경찰 뭐 대표하지는 않겠으나 지금 이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걸 갖다 뭐 범인은 없었다 그러고 뭐 30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런 주장을 갖다가 기사에다 이렇게 내는 그런 거는 삼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국무총리 뭐 한독수 뭐 이거 가지고 뭐 말들이 뭐 저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걔들 떠들는데 선거에 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을 내놓으면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냥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일단 아니 그나물에 그 밥인데 그럼 어느 놈을 내세우겠어요? 뭐 정치인을 내세우겠습니까? 더 개판되게? 그러니까 지들 수준에 딱 맞게 로비스트 내는 거예요. 김앤장이 호구입니까? 왜 돈 줍니까? 이런 때 써먹으려고. 아니지. 써먹고 있었겠지. 예? 그 모피아들 해가지고 그 인맥과 그걸로. 예? 그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검찰과 모피아 이게 경제와 사법권을 쥐고 흔드는 양산맥이 정치권을 압살하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으니까 왜 권력은 5년 있다 가는 거고 걔네들은 주구장창 회전문 돌아가듯이 정관 예우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착지는 김앤장, 정관 예우. 우러러 모시던 선배님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나 또한 그 A급들은 그 전철을 밟으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들 참 이제 을도 아니고 병정 저기 그 다음 뭐라 그러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왔으니까 한독수 시켜줘. 그게 시켜줬잖아요 요번에. 그러고 이제 하는 짓거리가 이제 개 같은 짓거리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까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최고 상한 그율을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딱 타이밍도 맞지만 금리 인상에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데 나스닥이 30% 빠지고 다우가 20% 빠지는데 암호화폐는 50% 이상 빠지고 근데 부동산만 오른다? 지금 거품이 빠지는데 내년이나 뭐 이때 되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네마나 이런 얘기하는데 뭐 부동산은 영원하리라. 아니야. 우리나라 이 언론과 재벌들이 이 떡을 주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이 됐는데 정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펌프질 안 합니다. 이제 부동산 펌프질에서 정권 뺏기면은 더 개 같은 거 당할 텐데 지들 입장에서는 펌프질 안 해요. 대신에 자기들 갖고 있는 강남만 안 빠지면 돼. 안 빠질 일은 없겠으나.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도 니들 잘하는 투쟁이나 해. 그러니까 정권 다 뺏긴 거야. 무능력해서. 에? 국민이 탄핵을 시켜줬는데 무능력해서 그냥 바로 뺏긴 거야.
니들 입장에서 뺏겼다고 하겠지. 그러면 윤석열의 검찰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에 얘네들이 있지도 않는 뭐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득권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휘둘 겁니다. 마음껏. 언론의 옛날 군발이 시절 같은 그런 호응을 해주면서, 아니지, 옛날 군발이 시절에는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있어서 뭐 그거 했죠. 그래서 폐간도 당하고 뭐 직장도 잘리고 그랬습니다만, 전두환 식대로 말하자면 언론 정화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빨아주기 바빴죠. 예? 그래서 언제나 이제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 되니까 뭐 기레기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서 정권을 잡거나, 아니 잘했다고 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판 쳐서 내각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기득권들이, 진짜 기득권들이, 지금 모피어와 검찰이. 그래서 영원한 기득권을 누리고 자손만대 태평하게 살리라고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탄핵되지 말고 내각제로 가서 아베처럼 오래 헤쳐먹다가 이제 약발 떨어지면 그냥 혼자 나가면 또 이어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 맞는 거죠. 젖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검찰 지금 정권 잡은 검찰 애들, 이건 뭡니까? 완전히 검찰 애들이 지금 모든 요직은 다 차지했잖아요. 걔들, 특수통 애들, 그거만. 그럼 걔들이 머리 좋아진 적 있습니까? 다 무찔렀잖아요. 예? 옛날 국정원 국내 정치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해 먹던 애들 댓글 사건로 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용해 먹다가 대받아 쳐가지고 보내버리고, 이제 검찰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온갖 비리덩어리 정치인들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지들의 정가의 보도 같은 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들 꼴린 대로 할 겁니다.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정정부로 들어갈 거예요.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사정정부로 들어갈 겁니다. 뭐로? 캐비넷 속에 있는 거 꺼내서. 그러니까 야당 정치한 놈들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강희 걔도 뭐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지들이 뭐 한 거는 다 없던 일이 되는 거고. 특히 다음 대권의 제일 경쟁자인 이재명, 지금 뭐야, 지금 뭐 하여튼 고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뭔가 걸로 걸라고 제끼려고 그러겠죠. 또 민주당 내에는 또 얘네들이랑 또 내통하는 새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내각제를 원하는 새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파들이 꽤 많을 테니까, 어차피 지들은 대권 도전은 지들의 인물 중에는 없으니까 내각제로 하자. 지들도 주구장창 회전문으로 헤쳐먹게. 그런 새끼들 많겠죠.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일단 냅둬야 돼요. 집권 초기에. 그래도 결정적으로 잡아잡게 해야지. 근데 내가 보기엔 저 출퇴근도 저거 될까? 그 미친 새끼들, 기자 새끼들 뭐 몇 분 만에 갔다, 그건 대통령구 간다고 지들 교통통제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말하는 새끼들이 어딨니? 그럼 그 시간에 똑같지,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이 문제인 거죠. 그 도로를 다 피해가지 사람들이 이제 전철 타고 다니고. 근데 그걸로 될까? 열받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주특기 있잖아. 그럼 출퇴근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알아보라고 했잖아. 헬리콥터로 왔다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데로 가야지. 그래, 그냥 뭐 화상회의다, 뭐 집에서 뭐 결제도 되니까 뭐 출퇴근 못하게 되면은 또 못할 일도 아니긴 아니네. 모양이 좀 거시기해서 그러지. 어쨌든 암호화폐 손해도 많이 보고, 이거 주식시장에서 손해 본 거 조금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부터 조금 모양이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 매도 강도나 이런 게 약해져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단지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낙폭과대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워낙 빠진 것들이 많으니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